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어제 통일부에서 공개한 탈북 어민의 강제 북송 사진과 관련해서 대통령실 입장을 문의하는 언론의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대통령실의 입장을 밝힙니다. 2019년 11월 7일 오후 3시 판문점에 도착한 탈북 어민 2명이 북송을 거부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사진에 담겼습니다. 어떻게든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모습은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던 문재인 정부의 설명과는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만약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을 했다면 이는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 행위입니다. 이에 대한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통일부가 탈북 어민을 강제 북송했다며 12일 공개한 당시 사진이 일파만파 논란으로 확산되며 진실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 당시 북한과 관련된 사건들은 왜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던 일들이 윤석열 정부로 바뀌면서 모조리 문제였다라고 뒤집히고 있는 걸까요? 서해 월북 공무원 사건이 한창 몰아치더니 이제는 3년 전 북한에서 넘어온 어민들을 문재인 정부가 강제로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냈다며 당시 판문점에서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친북 몰이에 나섰는데요. 느닷없이 통일부는 3년 전과는 입장을 바꿔서 어민들을 북한으로 보낸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 부처의 입장이 3년 만에 정반대로 바뀐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통일부는 그런 평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별도로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정권이 바뀌었다고 진실을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바꿔도 되는 걸까요? 해양경찰도, 통일부도 이래서 어떻게 공무원들을 신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오로지 권력에 줄 서서 가늘고 길게 연명해야 하는 그들의 운명이 애잔하기만 합니다. 이번에 공개된 사진들은 포승줄에 묶이고 안대를 한 북한 어민이 양팔을 제압당한 채 군사 분계선을 넘어 북측에 인계되는 모습들이었는데요. 하지만 정작 왜 이들이 이렇게 송환되어야 했는지는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문재인 정부에서 벌인 인권을 유린한 사건처럼 떠들어대며 당시 남북 간 관계를 위한 정권 차원에서 벌인 친북 사건으로 포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진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사실을 조사한 결과 16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살해한 범인인 것은 인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범죄자가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사법체계에서 그 사람들이 처벌받을 수 있나 법리를 따져야 되는데 여러 가지 시체도 없고 여러 가지 증거들을 이미 인멸했고 이런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과연 그 행위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굉장히 저는 의문이 된다고 생각하고 처벌을 받기 어려운 사람이 귀순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런 범죄자를 비정치적 범죄자는 사실 망명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잖아요. 근데 망명을 받아줄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우리 국민들 사이에 이런 사람들이 돌아다니게 되면 저는 우리 국민들에게 굉장히 큰 위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 듣고는 완전 영화 항해가 생각이 나서 진짜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대한민국에 그냥 이렇게 아무 처벌을 받지 않고 귀순으로 처리가 돼서 국민 속에 섞인다면 너무 끔찍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2019년 11월 7일 탈북어민 북송 과정을 당시 국회 정보위원장이었던 이해운 바른미래당 의원은 영화 황해 같은 일이다. 북한 어민을 16명이나 살해한 이런 사람들을 귀순 처리했다면 끔찍했을 것이다 라고 이 사건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아직도 이런 종북몰이, 친북몰이가 먹힐 거라는 이들의 작태가 한심하기 그지없는데요. 곤두박질 치는 국정 지지율,
이렇게라도 물타기 하고 덮어버리려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0%대 초중반까지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또 나왔습니다. RN서치가 뉴스피임 의뢰로 지난 9일에서 12일 전국 18세 이상 1,045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32.5%를, 부정평가는 63.5%를 각각 기록했는데요. 매일같이 역대 최저 지지율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전주에 비해 긍정평가는 10.1%포인트 급락하고 부정평가는 10.5%포인트 급등했는데요. 이래서 친북 공작을 주장창 벌이고 있는 거죠. 긍정평가는 4주 전 조사에서 52.5%를 기록한 뒤 3주 전 조사에서 47.6%로 4.9%포인트 하락했는데요. 이어 2주 전 조사 45.3%에서는 2.3%포인트, 지난주 조사 42.6%에서 2.7%포인트 하락한 긍정평가는 이번 주 10.1%포인트로 급락했습니다. 부정평가는 같은 기간 43%에서 47.9%, 49.8%, 53%, 63.5%로 꾸준히 상승했는데요. 보다 이렇게 높은 부정평가는 처음 봅니다.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지른 이른바 데드크로스를 기록한 지 3주 만에 긍정평가가 부정평가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건데요. 연령별로 보면 전체 구간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섰습니다. 특히 60대에서 지난주 대비 부정평가는 12.9%포인트 오른 50.1%를, 긍정평가는 11%포인트 내린 44.8%를 기록했는데요. 국힘당 중앙윤리위원회에서 당원권 6개월 정지, 중징계를 받은 이준석 대표의 지지 기반인 20대에서는 지난주 대비 부정평가가 61.3%에서 64.5%로 3.2%포인트 올랐고, 긍정평가가 34.7%에서 26.8%로 7.9%포인트 내려앉았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전통적인 보수 텃밭인 대구 경북에서 부정평가가 지난주보다 17.2%포인트 오른 50.7%를 기록했는데요. 대구 경북의 긍정평가는 47%였습니다. RN서치 관계자는 어려운 민생경제를 해결할 정부 내 컨트롤 타워가 보이지 않는 점과 인사, 여당 내분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는데요. RN서치 조사는 오차범위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0%포인트이며 여론조사는 무선 자동응답 ARS 방식으로 진행했고 응답률은 2.4%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추락하는 건 정말 날개가 없습니다. 대통령실이 레드팀 만드는 걸 지금 적극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네, 레드팀이 없어서 지금 저러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곳곳에 지금 구멍이 나고 있는데 가장 좋은 레드팀이 야당 아닙니까? 가장 훌륭한 레드팀이 언론 아니에요? 왜 언론의 비평과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 저렇게 박순애 부총리 임명하면서 공격다간이라 고생했던 그게 공격이에요? 그 레드팀 만들면 뭡니까? 네가 뭔데 왜 나를 공격하냐고 아마 레드팀 거의 박살낼걸요? 그런 태도의 리더십과 오만함으로 국정을 운영하면 안 됩니다. 최근 국정 지지율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자 대통령실이 내부 문제점을 지적하고 여론을 살피는 조직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중단 하루 만에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을 다시 시작했는데요. 일부러 반대편 입장에 서서 조직 내의 취약점을 사전에 드러내 경고하는 레드팀.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이 이런 레드팀 역할을 수행할 자문위원회 구성에 나선 걸로 확인됐습니다. 국힘당 사무처 직원과 보좌관, 일반 회사원과 작가 등 각계 인사들에게 참여 의사를 타진 중인데요. 그동안 SNS에 여권을 비판하는 글을 올려온 인사들도 대상에 포함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전 아직까지 연락을 받은 적이 없는데요. 뭐 짜고 치는 고스톱이겠죠. 제안을 받은 한 인사는 자문위원들이 한 달에 한두 번씩 대통령실에서 회의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 형식으로 정리해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걸로 들었다고 말했는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시민과 소통하는 차원에서 계획한 건 맞다면서 다만 대통령실 위원회를 줄이자는 기조여서
운영은 위원회가 아닌 다른 형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주부터 자체 여론조사도 실시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는데요. 여론조사는 의미 없다는 윤 대통령의 말이 무색해지는 순간입니다. 국정 지지율이 하락 추세인 상황에서 보다 정밀하게 여론을 살펴 반전의 계기를 찾겠다는 뜻이라는데요.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오만과 고집으로 똘똘 뭉친 윤 대통령에게 이런 게 먹힐까요? 윤 대통령은 잠정 중단했던 도어 스태핑을 하루 만인 12일 재개했는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소통 중단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자 오해를 꺼린 대통령이 마음을 바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여론의 눈치를 보는 새 가슴이 여론조사가 무의미하다고요? 그러면서 레드팀은 또 뭔가요? 정말 웃기지도 않습니다. 끝으로 자격 조건이 안 돼 출마할 수 없다는데도 불구하고 한사코 자신의 출마를 강행하겠다고 나선 박지원 씨. 세상에 이런 무대뽀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몰상식과 우격다짐은 대체 어디서 배운 걸까요? 왜 자신만 특혜를 달라는 거죠? 이게 26살 청년 정치라는 미명 아래 주장하고 싶은 논리인가요? 제발 좀 꺼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성호 위원장님이랑 이야기 잘 나눴고요. 그 부결의 이유를 사실 당내에서는 뭔가 제가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이제 마땅히 그냥 6개월 기준에 대해서만 이제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하셨고, 근데 그 6개월 기준에 있어서는 제가 비대위원장 시절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봐왔던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라는 그런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해달라고 여러 차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이미 한번 논의된 바가 있기 때문에 이제 재논의는 어렵다라는 입장을 고수하셨고요.